봄이 막 시작된 마라도. 여전히 차가운 기온이 함께하는 아침. 솔티스타일. 그 첫 낚시가 시작됩니다. 내가 볼 때 물면 여기서 물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나 이 돌 뒤에 네. 그때 히트 있던 자리 여기. 바람이 일로 불잖아요. 캐스팅 해가지고 라인 나가는 거 보고요. 트레이스 잘 해가지고 오고. 여기는 파도가 갯바위를 잠식하기 시작한 만조대 북쪽 포인트인데요. 나중에 파도 좀 많이 치면은 예. 이쪽에 다 하얗게 되면 좋은데 아직 좀 덜. 지금 토말이, 파도가 없어요 지금. 토말이 덜 형성됐네. 예. 차가운 바닷바람이 몸을 밀어내듯 강하게까지 불어대고 있는 시간입니다. 야, 이건 낚시가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의 높고 거친 파도와 이러한 마라도의 짓궂은 바다를 무대로 드디어 캐스팅에 돌입한 동태와 블루마린 두 남자.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거친 바다 상황조차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베이트가 일단 한 5cm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파도가 별로 없어요. 바람은 좋은데 파도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포말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수중 저쪽에 수중여가 있는 쪽으로 해서 할망당 밑쪽으로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도가 사납게 몰아치는 마라도에서 그들은 도대체 어떤 낚시 스타일을 보여주려는 걸까요? 락쇼 게임은 북미에서 서핑을 하던 서퍼들이 이런 웨슈트를 입고 스트라이프 베스트를 낚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 넙치농어를 낚기 위해 웨슈트 스타일과 넙치농어의 어떤 특성을 접목시켜서 지금의 락쇼 게임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파도와 짙은 포말, 그리고 강한 바람이라는 세 가지 극한의 낚시 조건을 베이스로 삼는 익스트림 피싱 락쇼 게임. 파도가 몸을 덮치고 포인트 진입을 위해 도배를 해야 하는 등 위험한 바다 상황 속에서 사고와 부상도 속출하는 락쇼 게임은 역시나 노리는 대상어 또한 아무 바다에서 쉽게 흔히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넙치농어는 일반 농어와 완벽하게 다른 어종입니다. 단순히 체구가 높다거나 채색이 다르다거나 꼬리 지느러미가 크다거나 이런 차이점이 아니라 일반 농어와 유전학적으로도 완벽하게 다르고 서식 환경이나 생태적으로도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완벽하게 다른 종류의 농어입니다. 넙치농어는 그 이름처럼 높은 체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폭발적인 바늘털이와 강한 저항을 통해 군들 사이에서는 대어로 불리는 락쇼어 게임의 주 대상어죠. 락쇼 넙치농어 데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북서풍이 10m 이상 불어줘야 낚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넙치농어를 잡기 위해서는 하얀 포말이 필요한데 저 하얀 포말 속에 베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잡아먹기 위해서 넙치농어가 밑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북서풍이 굉장히 많이 불어줘야 수중여에 파도가 부딪혀서 하얀 포말이 생성이 됩니다. 이런 악천후가 저희들에겐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기 북서쪽 포인트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파도와 포말이 부족한 듯합니다. 예, 마라도에 처음 와서 넙치농어를 잡은 포인트가 여긴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포말이 더 많이 일어서 포인트가 좋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약간 포말이 적은 게 좀 걸리긴 하죠. 어쨌든 간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도 원정에서 첫 넙치농어를 만났던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포말 형성이 더딘 지금의 시간은 포인트 진입마저 어렵게 하고 성공의 확률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조라서 지금 진입이 어려운데, 원래라면은 간조 때는 저 앞에까지 가서 더 멀리 있는 수중여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게 많은 낚시죠.
지금 안 던지고 있는 이유가 지금 노을이 오는 방향을 보고 이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노을이 올 때 착수가 되면은 민호가 그대로 밀려 나오고 액션이 다 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춰서 노을이 오는 타이밍, 노을이 지나서 그 노을의 뒤통수를 노려야 됩니다. 뭐 비록 파도가 높고 거세지만 일단은 가까운 곳부터 빠르고 꼼꼼하게 탐색을 이어보는데요. 일반적으로 포인트에 서게 되면 넙치농어가 발 앞에 있는 바로 가까운 지점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굳이 먼 곳을 노리기보다는 좀 더 발 앞에, 좀 더 가까운 곳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쪼개서 공략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질이 없다면 뭐 이동만이 답이겠죠. 예, 넙치농어는 멸치부터 엄청 빠른 학꽁치까지 먹을 정도로 포식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넙치농어가 있을 만한 상황에서 캐스팅을 하면은 한 번, 두 번 그 정도 캐스팅에 입질이 들어옵니다. 5번 이상 캐스팅을 해서 입질이 없다라면은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서 포인트 로테이션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넙치농어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같은 곳을 계속 던진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물어주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하하, 역시나 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상보다는 포말이 지금 좀 적어요. 그쵸. 아무래도 지금 바람이 이렇게 거칠게 불기 시작한 지가 몇 시간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 아마 오전 7시 반 7시 반쯤 이 정도 됐습니다. 됐다면은 최소한 서너 시간은 더 있어야 북서풍이 지금 바람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북서풍이 더 불어줘야 포인트가 더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간조 때는 좀 더 포말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간조 때는 아마 지금은 저희가 북서쪽으로 노리고 있잖아요. 네. 북서쪽보다는 간조 때는 아마 남쪽으로 더 내려가서 네. 그쪽에 있는 스트럭처 라인들, 브레이크 라인들 위주로 한번 공략해 네.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가보시죠. 그 어떤 스타일도 보여주지 못했던 북쪽 포인트를 벗어나 이번엔 좀 더 남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로 진입하기 전 최소 5분 정도는 바람과 파도의 세기를 살펴야 하는 락쇼어 게임. 바람과 너울에 몸이 밀리거나 쓸려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눈은 항상 바다의 상태를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 바람이 한 15m 되는 것 같아요. 더 강해졌습니다. 제 예보상 바람은 10m에서 11m였는데요. 몸이 휘청휘청 거릴 정도니까 아마 15m 이상일 겁니다. 마라도의 또 다른 포인트에서 넙치농어의 행방을 쫓아봅니다. 여기는 마라도 서편 집압류 포인트입니다. 집압류 포인트인데 수중류가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넙치농어가 은신하기가 엄청 좋습니다. 넙치농어의 스트럭처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조에 가려졌지만 발달된 수중여인데요. 또한 바람의 강도는 더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앞쪽에서 너울이 다른 이런 스트럭처의 장애물을 한번 거쳐서 들어오는 파도이기 때문에 물은 이렇게 뒤집어 쓰더라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슈트는 필수죠. 웨이더를 입고 있을 때 노을을 맞는다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몸이 잘 밀립니다. 그런데 수트는 물을 맞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웨이더보다 훨씬 덜 밀리는데 만약에 수트를 입고 있는데 몸이 밀렸다 그러면 그 포인트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하, 현재 상황은 이거 너무 위험합니다. 어땠어요? 상황은 좋아 보이는데 예. 일단 입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말이 지금 좀 적어요. 지금 아마 시간이 지금 물때가 만조니까 만조 지나서
여가 좀 간추려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나오면은 아마 포인트가 또 훨씬 좋게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지금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네요. 예. 포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베이트 피쉬도 모여들고 아마 조금만 있으면은 중날물 그 이전부터 좀 낚시를 시작해서 네. 이 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좋을 이 것 같아요. 포인트부터 그러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예. 일단 철수하겠습니다. 포말이 덜 형성된 이상 기회를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끝이 더욱 날카로워진 오후 시간이 왔는데요. 그들은 다시 기대를 갖고 락쇼 게임을 재개합니다. 지금 오전하고는 다르게 지금 포말층이 굉장히 두껍고 넓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때에 따라서 만조에는 형성이 잘 안 되던 포인트가 간조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물때에 따라서 포인트를 이동해 주시면은 좀 더 좋은 조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예, 그럼 오후에 이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란도부터 홍안뼈까지 캐스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다 공략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입질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베이트 피쉬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베이트 피쉬가 없으면은 넙치 농어는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베이트 피쉬를 몇 마리 보이긴 보였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넙치농어에 흥미를 끌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뭐 참 넙치농어 쉽지 않군요. 야, 락시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드네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가봅시다. 아하, 넙치농어는 과연 어디에? 다시 북쪽으로 향합니다. 오늘 낚시를 처음 시작했던 이곳 마라도의 북쪽 포인트에서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됐네요. 예, 지금 북쪽 포인트 같은 경우에 물이 좀 반쯤 빠져 있는 상황이 제일 좋습니다. 제 기억에도 분타님이 아마 이쪽 북쪽 포인트에서 가장 좋은 조과를 기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렇죠.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마무리를 이쪽 포인트에서 특히나 지금 넙치농어의 활성도가 가장 올라가는 이 해질녘에 한 마리 꼭 낚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스. 네, 네, 한번 힘내봅시다. 꼭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네. 네, 그리고 마라도에서 맞은 다음날 아침. 오늘은 북쪽 포인트에서 락쇼 게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소 때와는 달리 조금이나마 확률을 높이기 위해 각자의 자리를 선택한 붕타와 블루마린. 그들의 각오가 남다릅니다. 예, 여기 포인트는 마라도 북쪽 포인트로서 북서풍이 불었을 때 가장 많은 포말을 형성하는 지역입니다. 일단 바람이 많이 불면 낚시하기는 힘들지만 확률은 마라도에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바람과 파도가 하얗게 포말을 만들어낸 마라도 북쪽 포인트입니다. 상대는 무척 예민하고 영리한 넙치 농어지만 경험상 가장 확률이 높았던 이곳에서 다시금 승부를 걸어보는데요. 조심스럽게 포인트 이곳저곳을 두드리던 그때
하는데 역시 작진 뜻을 배신을 안 합니다. 오늘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제가 작지 끝 포인트에서 캐스팅을 하는데 수중력 끝쪽 부분에서 포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입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 안쪽 홈통에 포말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평소에는 던지지 않는 그 굉장히 얕은 지점에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캐스팅에 이제 넙치농어가 물어줬습니다. 사이즈는 75cm 정도로 마라도 평균 사이즈보다는 뭐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굉장한 손맛이랑 고기 자체는 굉장히 멋집니다. 예. 되게 고생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도 한 마리 보게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오랜 기다림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챙겼죠.